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심한 어른들에게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른들의 놀이문화에 훈수를 두는 듣다 보면 쓸모있는 취미 코디네이터,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첫 시간이었는데 10명 정도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좋든가요? 예, 아니 다들 열심히 들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난감해서 너무 많은 거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원고를 좀 줄였는데도 네. 저도 좀 욕심이 생기니까 네. 전달을 많이 해야겠다 싶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네. 좀 잘 조절해 주십시오. 아니 큰 PD가 짐을. 조절해야지. 어찌됐든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갖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요즘은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렇죠. 정보가 지금- 많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네. 됐는데요. 김호상 PD는 혹시 종이신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앞서 나가는 걸로 따지면은 종이신문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사실은 정보를 많이 얻는 쪽이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그것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비장의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그래요? 근데 못했죠. 지난주에 준비한 이거 거를. 잘했어요. 예, 다음에 오늘 한번 얘기해주세요.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정보가 더 빠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빠르고 찐 전문적이고. 정보들이 네. 전문적인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많이 가서 얻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혹시 인상 깊게 살펴본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참 이번 주죠. 사실은 재밌었던 얘기였는데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재테크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쭉 쌓아놨더니 그게 돈이 되더라.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웃에서 물려준 차고에서 6억 원어치의 스타워즈 장난감이 우르르. 가 제목이더라고요. 뭐 장난감이 6억 원어치나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럴 수 있나 싶으실 텐데 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부부가 옆집에 있는 차고와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네. 이제 차고와 집의 가구들을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차고에 보니까 예전부터 수집했던 스타워즈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네. 피규어도 있고 뭐 네. 아시다시피 뭐 R2D2나 뭐 C3PO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다스베이더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이제 부부들은 잘 몰랐는데 아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 좀 가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경매인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 예전에 80년에 1파운드에 샀던 게 140파운드. 뭐 그러니까 한 100배 이상 뛴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다 파는 가치를 전부 매겨봤더니 거의 6억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이제- 로또 맞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약간 고인들한테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걸 물려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도 하고 제가 모은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은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수집하고 또 정보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뭐 가치까지 올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마.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도 조금씩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김호상 PD 보면 키덜트 같은 그런 용어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게 철없는 어른이라고 하는 좀 약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좀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이나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어떻게 좁은 뭐 어른이다 아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어른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고 네. 아이도 충분히 뭐 사실은 철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건 문화의 다양성 면에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취미와 관련된 얘기로 살짝 얘기가 갔는데 오늘은 어떤 취미 상자를 언박싱 해볼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이템 잡는 게 제가 또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방송하고 나서 제가 뭐 사실은 딱히 뭐 무슨 물건을 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취미적인 쪽으로 좀 접근을 초반기에는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플레이오프
한창이고 오늘도 이제 경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야구 쪽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니볼. 예. 예. 유명하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예요. 야구 예. 영화죠. 그리고 그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꼴찌의 역전 스토리, 인생 역전 스토리. 우리 모두가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스토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영화를 처음에 보면은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기반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밑에 자막이 뜰 때마다 약간 가슴이 뛰는 것도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재밌죠, 사실은. 예. 머니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고 책인데요.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아는 LA 다저스나 뭐 보스턴 레드삭스, 네. 뭐 뉴욕 양키스 이런 구단들이 이제 빅마켓 구단들이라고 해서 뭐 도시가 크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자 구단들인 거죠, 사실. 근데 오클랜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클랜드라는 고장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데고. 지금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팀들이 아주 전형적인 스몰 마켓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중 동원도 사실 잘 안 되고 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막 돈도 막 기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커지는, 스폰서가 많이 붙고. 그리고 또 네. 돈을 많이 들여야지 또 이렇게 좋은 선수를 그렇죠.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들여야 좋은 선수 네. 데려올 수 있고. 그래서 연봉 총액으로도 거의 뭐 지금도 꼴찌를 다투는 팀일 거예요. 근데 이 팀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포스트 시즌을 4번 연속 진출하면서 특히 또 2002년에는 메이저리그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21연승을 해내요. 와. 그래서 이 팀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가. 적은 돈과 사실은 뭐 그 어떤 빅마켓 팀과 싸워서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비밀을 담은 영화인데, 그게 이제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기반한 영화죠. 근데 그 책의 띠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 부자 골리앗을 이기는 가난한 다윗의 비결,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야구를 다룬 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경영서적에서 예. 사실은 꽤 베스트셀러를 오랫동안 했고 초베스트셀러죠, 사실은. 그래서 머니볼 같은. 그래서 이 오클랜드 에이스 구단의 이런 일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그 야구를 다루는 그런 뭐 단장이라든지 프런트라든지 이런 쪽에 NBA 출신들이 모두 다 가게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야구를 단순히 야구로 보지 않고 통계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 뭐 팁이랄까요? 약간 조금이나마 좀 더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종영한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예. 그거하고도 좀 맞아요.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야구는 이제 통계 스포츠라는 얘기도 하고 그 통계 경제는 또 통계라는 얘기도 하니까 뭐가 어디가 이렇게 맞는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접점이 있죠. 예, 재밌게 예.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영화책이나 영화책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빌리빈이라는 오클랜드 단장의 스토리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메이저리그는 이제 뭐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죠. 네. 30몇 년 만에 우승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저희한테는 이제 유현진 선수의 전 팀으로 유명한데, KBO는 한창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에서 타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 잘 때려야죠. 예, 그게 이제 공을 잘 치고 안타를 치고 네. 홈런을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인 클래식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1980년대 뭐 초중반까지만 해도 네. 그런 지표들이 제일 높이 평가가 됐었던 것 같아요. 홈런 치면 최고, 안타 그렇죠. 치면 최고. 예. 와, 뭐 멋지다. 그런 식의 그런 표현이 그냥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 빌 제임스라는 약간 세이버 매트리션, 그러니까 약간 통계로 야구를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야구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10타수 3안타를 치면 3할 타자잖아요. 3할 타자면 상당히 높은 확률의 그럼요. 좋은 타자죠. 예. 비싼 타자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세 개를 홈런을 치건 안타를 치건 2루타를 치건 그냥 3할이잖아요. 네. 3할의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다양하게 조명하지 못하고 3할 타자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니볼에서 빌리빈이 적용한 이론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1루에 나가는데
1루에 나가는데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가도 1루에 나가는 거고 네. 볼넷으로 나가도 1루에 나가는 거고 예를 들면 첫 초구를 노려서 쳐서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가면 투수한테 공을 한 개만 던지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8개의 공을 던지게 해서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가면 투수를 그만큼 지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같은 안타라고 해도 같은 1안타라고 해도 안타가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루율이라는 개념은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누상에 나갈 수 있느냐는 개념인데 사실은 타율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를 멋있게 치고 1루에 나가야지 그게 멋있는 거지. 공 막 12개씩 던지게 해가지고 포볼로 나가는 거는 그냥 뭐 잘했네. 이 정도. 제일 황당한 거 네. 12개씩 던지게 해가지고 데드볼로 나가는 거. 예, 근데 그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경시되고 있다는 거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출루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근데 출루를 사들이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루율 4할인 타자를 사들이는 가격과 타율이 3할인 타자를 사들이는 가격은 매우 차이가 커요. 네. 3할 타자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그럼 같은 값이면 아니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출루를 사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그 룰이 복잡한 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도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그 투수가 공을 이제 세 포지션하고 와인드업을 해서 공을 던지잖아요. 네. 근데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하이 패스트볼 던질 수 있고 투심 패스트볼 던질 수도 있고 포심을 던질 수도 있고 스플리트 핑거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너클볼 던질 수도 있고 그 볼을 왼쪽 아래에 던질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 던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타자가 좌타자일 수도 있고 우타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홈플레이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이 보통 0.5초 안팎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지금 초구에 그리고 둘째 구에는 그럼 초구에 이걸 던졌으면 다음에는 어떤 공을 어느 위치에 던질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반응 자체가 이게 던지는 걸 보면서 체인지업이구나 하고 치는 타자는 없는 거죠 사실. 미리 휘둘러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너무 공이 빨라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야구에서는. 야구의 통계. 이 한국 야구에서 이 통계 데이터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감독 있잖아요. 김성근 감독. 참 야구 재미없게 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이기는 게 최선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김성근 감독이 중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바꾸잖아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번트 될 거야. 그럼 쥐어 짜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야구를 볼 때는 우리가 감독이나 사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단순히 결과를 봤을 때의 부분과 감독으로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그 팬으로서 봤을 때는 네.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들을 좀 더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사실 그 야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면 때리면 와 박수치고 나가면은 와 그러고 들어오면 점수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와 홈런 쳤구나 5대4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너무나 많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네. 그러면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어떤 개념들을 좀 새롭게 보면 좋을까요? 아까 출루율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출루율과 타율 그리고 장타율 이런 거를 합한 개념이 사실 타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개념이 OPS라는 게 있어요. 또 OPS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거. 그래서 단순히 타율이 3할이다를 떠나서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타자가 얼마나 멀리 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합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스카우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연봉을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많이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투수가 승을 얻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가치들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이닝 동안 6실점을 했는데도 이기는 그렇죠. 투수가 있고 네. 8이닝 동안 뭐 거의 완봉을 했는데도 결국은 한 점도 자기 우리가 못 타선이 내서 아무것도 한 점도 못 내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그 1승이 이 사람이 8이닝 던져서 패를 한 것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어느 쪽이 더 잘 던지는 거냐. 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승리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투수한테는 이제 WHIP라는 그런 뭐 어떤 이렇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WHI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래서 더 복잡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한이닝에 얼마나 많은 주자를 누상에 내보내는가. 그걸 이제 투수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주자가 나가면은 실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IP가 1이면 한 이닝에 한 명을 내보낼까 말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류현진 선수의 수치를 봤더니 1.12더라고요. 굉장하고요. 굉장한 거네요. 그리고 1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뭐 특급 투수인 것 같고 네. 수치로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12위니까 류현진 투수가 한 팀에 1선발이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도 뭐 1선발에 준하는 어떤 WHIP 수치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수와 야수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WAR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WAR은 대체 선수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승수를 거둘 수 있는가라는 지표예요. 네. 그래서 WAR이 예를 들면 3.0이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김성환과 김호상이 나왔는데 네. 김성환이 3.0이면 이 사람이 나옴으로써 인해서 이 팀이 3승을 더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현대야구에서는 WAR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올해 류현진 선수의 WAR이 3.0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 대체 선수 대비에 내가 3승을 더 거뒀는데 보통은 이 WAR 1승을 거두는데 구단이 투자하는 금액이 $10,000,0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이 된다면 $3,000,000 연봉 값어치를 한 거예요. 와. 근데 류현진 선수는 $8,000,000 4년 계약을 했으니까 2천만 불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미 연봉 계약 가치를 넘어서 한 거죠. 오. 근데 이제 이런 WAR이나 WHIP 아까 말씀드린 OPS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20승 투수 이 개념만 그렇죠. 있는 보통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3할 타자 이 개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야구 중계할 때 이런 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재밌을 텐데. 복잡하잖아요. 벌써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 아니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좀 복잡해 보이긴 예. 한데 이걸 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어떻게 용어를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이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고 하는데. 아이고 역시- 요즘 줄임말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걸 좀 더 대승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제 생각에는 줄임말도 생기고 재밌는 말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이 통계 야구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통계 야구에 열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 그럼 뭔가 재밌는 줄임말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취자 김다운님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네요. 유익유익 이렇게 해주셨어요. 더 해드려요. 용어가 좀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뭐 용어가 10개 복잡한 거는 예. 사실 이거는 데이터를 다 찾아볼 수 있죠. 아, 물론이죠. 이런 데이터가 다 공개돼 있죠. 예, 공개돼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뭐 오피셜하게도 공개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사이트에서도 뭐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식의 그 WAR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종범 선수, 선동열 선수, 옛날에 뭐 한대화 선수 네. 이런 분들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 그런 스탯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계산을 한 거죠. 어디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거는 그런 그 카페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집계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 그냥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사실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 통계 사이트가? 네,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 내가 그런- 좋아하는 팀의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그리고 있죠. 그 내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팀과 맞붙는 팀의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파면 훨씬 더 재밌게 야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즐겨하는 이제 야구 게임이 있는데 그 야구 게임에 가면 이제 프랜차이즈 모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구단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트레이드도 하고 이 사람을 뭐 이 선수를 1선발을 2선발, 3선발 이거 피칭 로테이션도 제가 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게임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제가 그냥 그 선수들을 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감독을 해볼 수도 있고 사실은 되게 이걸 보면서 이 투수가 그 필승조라고 하는데 그럼 필승조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면 얘는 여기에 나 같으면 7회에 넣을 건지 8회에 넣을 건지 그게 공 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구에 워낙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거를 조금씩 더 공부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통계가 상관관계가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러면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겠는데요. 그 게임. 그 걱정이 하나 들면서 또 하나의 걱정은 네. 언제 일어나나. 그 게임까지 하시면 진짜 너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깊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이 정도면 깊은 더 거죠.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깊이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그 용어 유익한 예. 거 많이 나온다고 하셨던 청취자분 김다운님께서 WAR만 쳐도 바로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낯선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야구를 보시는 것보다는 WAR만 알아도 이 그러네요. 선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오늘 이거 들어오기 전에 최영우 선수라고 네. 기아에 이번에 아주 100억대 FA를 처음 연 선수죠. 이번에 올해 WAR이 6.0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6승을 더한 거예요, 팀이. 그건 뭐 가치가 뭐 왜요? 사실은 100억 가치를 하고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한데 100억이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너무 많이 돈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했었잖아요. 뭐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수치긴 한데 그 업계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한국 야구 지금 플레이오프 오프가 한창이잖아요. 오늘 KT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KT가 이겼어요. KT가 더 재밌어졌는데요. 더 재밌어졌어요. 네. 1승 2패인데 네. KT가 이기면서 사실은 KT가 또 역사적으로 플레이오프 첫 승 구단으로서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1승 2패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역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일단은 누가 막 다 이겨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팀을 응원하든 간에 팽팽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주목되는. 싱겁게 것 같습니다. 끝나면 좀 재미없죠. 맞아요. 두산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맞아요. 그동안에. 이거 두산 팬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두산 화이팅입니다. 자, 가을 야구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 사실은 점수보다도 네. 수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KT 같은 팀은 지금 모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 라인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인업을 쭉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들을 이 선수들이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재밌으실 수 있었으면. 지금 이제 KT가 플레이오프 올라가가지고 KT 팬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수원. 이런 팀들이 계속 나와서 좀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NC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네, NC도 마찬가지고요. KT도 그렇고, 뭐 사실은 키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던 뭐 롯데나 뭐 이런 한화나 이런 LG 도 팀들이 있지만 네. LG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게 행복한 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SK도 있구나. SK도 있고요. 네. 맞네요. 네, 우리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많은 네. 분들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통계 야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스카우팅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